10화 남은 건 사랑.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49제를 지내며 형제들이 화해를 약속했지만 현실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았어요. 15억 아파트 문제, 3억 빚 문제, 그리고 상속 분할 문제 등 해결해야 할 일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거든요.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이제는 서로를 원수로 여기지 않았고 어머니의 마지막 소원을 기억하며 천천히 문제를 풀어가고 있었어요. 우선 막내 아들이 제일 먼저 변했습니다. 어머니의 죽음을 계기로 완전히 새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술을 끊었고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막내 며느리가 걱정하며 말했습니다. 여보, 몸이 견딜 수 있어요? 하루 종일 일만 하시는데. 괜찮아. 형들한테 진 빚을 갚아야 해. 막내 아들은 비밀리에 처분했던 15억을 조금씩이라도 갚기 위해 온갖 일을 했어요. 새벽에는 신문 배달, 오전에는 배달 일, 오후에는 공사 현장에서 일하고 저녁에는 편의점에서 야간 근무를 했습니다. 한 달에 300만 원 정도를 벌어서 생활비를 제외한 200만 원을 형들에게 갚기 시작했어요. 이런 식이면 15억을 다 갚는데 60년이 넘게 걸리는 계산이었지만 막내 아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큰아들이 막내의 이런 모습을 보고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큰 며느리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막내가 정말 열심히 사는 것 같던데요. 응, 나도 봤어. 15억을 언제 다 갚겠어요? 그 사람 죽을 때까지 갚아도 안 될 텐데. 큰아들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도 최소한 성의는 보이잖아. 사실 큰아들도 고민이 많았어요. 법적으로는 막내를 고소해서 돈을 받아낼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면 정말로 가족의 끈이 완전히 끊어질 것 같았거든요. 둘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막내가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는 모습을 보면서 조금씩 마음이 누그러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막내 아들이 새벽 배달 일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한 것이었어요.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었지만 다리를 다쳐서 한동안 일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딸이 큰오빠와 둘째 오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빠들, 막내가 사고 났어요. 뭐? 사고? 결국 큰아들과 둘째가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서로 원수처럼 지내던 사이였지만 막상 막내가 다쳤다는 소식을 들으니 걱정이 앞섰거든요. 병원에서 만난 막내 아들은 깁스를 한 채로 누워 있었어요. 형들, 왜 오셨어요? 큰아들이 막내의 다리를 보며 말했습니다. 많이 아파? 괜찮아요. 죽지는 않을 테니까. 막내 아들이 형들에게 말했습니다. 형들, 빚 갚는 게 좀 늦어질 것 같아요. 죄송해요. 이 말을 들은 큰아들의 마음이 크게 움직였습니다. 이미 몸도 다쳤는데 아직도 빚 걱정을 하는 막내의 모습이 안쓰러웠거든요. 큰아들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막내야, 빚 이야기는 그만하자. 형,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 걸 보니 충분히 반성한 것 같아. 둘째도 거들었습니다. 그래, 15억을 언제 다 갚겠어? 우리도 그렇게 악마는 아니야. 막내 아들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형들, 하지만 조건이 있어. 큰아들이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정말 성실하게 살아.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 저지르지 마. 네, 형. 약속할게요. 둘째도 말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제사는 우리가 함께 지내자. 형제끼리. 이렇게 해서 형제들 사이의 갈등이 조금씩 봉합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딸이 형수님들을 따로 만나서 설득했어요. 형수님들, 이제 좀 마음을 풀어주세요. 큰 며느리가 대답했습니다. 누나, 그 사람이 한 일을 생각하면. 알아요. 하지만 막내도 충분히 반성했잖아요. 그리고 어머님 돌아가시기 전에 뭐라고 하셨어요? 결국 며느리들도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막내가 다친 모습을 보고 나서는 예전의 미움이 많이 사라졌어요. 막내 며느리가 큰 며느리와 둘째 며느리에게 찾아가서 무릎을 꿇고 사과했습니다. 언니들, 정말 죄송했어요. 저희 때문에 많이 힘드셨죠? 큰 며느리가 막내 며느리를 일으켜 세우며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해요. 다 지난 일이에요. 둘째 며느리도 말했습니다. 우리도 너무 심했어요. 미안해요.
이렇게 해서 며느리들 사이의 갈등도 해결되었습니다. 그해 추석, 오랜만에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처음으로 모든 가족이 함께 모인 것이었어요.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진 앞에서 제사를 지내는데 모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큰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늦었지만 저희가 화해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둘째도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바라시던 형제 화목, 이제라도 이뤘어요. 딸이 어머니 사진을 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편히 쉬세요. 오빠들이 다 화해했어요. 막내 아들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불효한 막내를 용서해 주세요. 이제는 정말 열심히 살 거예요. 제사를 마치고 온 가족이 둘러앉아 식사를 했습니다. 오랜만에 들리는 아이들의 웃음소리, 며느리들의 수다소리, 그리고 형제들의 대화 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어요. 큰아들이 막내에게 말했습니다. 막내야, 15억 문제는 우리끼리 해결하자. 법정에 가지 말고. 형, 그럼. 남은 유산에서 내 몫을 포기하는 걸로 하자. 그럼 어느 정도는 상쇄될 거야. 둘째도 동의했습니다. 그게 좋겠다. 법정에서 싸우는 것보다는 가족끼리 해결하는 게 낫지. 막내 아들이 고마워했습니다. 형들 정말 고마워요. 앞으로 열심히 살게요. 딸이 오빠들을 보며 말했습니다. 이제야 진짜 가족 같네요. 그날 저녁 큰아들이 혼자서 어머니와 아버지의 사진을 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희가 너무 늦게 깨달았나요? 돈보다 소중한 게 가족이라는 걸. 어머니의 사진에서 따뜻한 미소가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둘째도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라도 화해해서 다행이죠? 늦었지만. 막내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어요. 이제는 정말 자랑스러운 아들이 되겠어요. 그로부터 1년이 지났습니다. 막내 아들은 정말로 새 사람이 되어서 작은 가게를 차려 성실하게 운영하고 있었어요. 비록 큰 돈을 버는 것은 아니었지만 정직하게 일하면서 조금씩 빚을 갚아가고 있었습니다. 큰아들은 막내의 가게에 종종 들러서 도움을 주었고 둘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형제다운 모습이었어요. 며느리들도 명절 때마다 함께 모여서 음식을 준비하고 아이들은 삼촌, 고모와 함께 뛰어놀았습니다. 어느 날 큰아들이 막내의 가게에 들러서 말했습니다. 막내야, 너 정말 많이 변했다. 형 덕분이에요. 아니야, 내가 노력한 거지. 큰아들이 계속 말했습니다. 사실 나도 많이 배웠어. 돈보다 중요한 게 뭔지. 형. 우리가 어머니 살아계실 때 이걸 깨달았으면 좋았을 텐데. 막내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깨달은 게 다행이에요. 그해 어머니 기일날 온 가족이 다시 모였습니다. 딸이 어머니 사진 앞에서 말했습니다. 엄마, 1년 전보다 우리 더 화목해졌어요. 보고 계시죠? 큰아들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는 정말 후회 없이 살고 있어요. 둘째도 말했습니다. 형제끼리 서로 도우며 살고 있어요. 막내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이제 당당하게 가족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날 밤 내 남매는 어머니와 아버지의 사진 앞에서 함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이제 진짜 가족이다. 응, 앞으로는 절대 돈 때문에 싸우지 말자. 어머니, 아버지가 바라시던 가족 화목, 이제야 이뤘어요. 사진 속의 부모님이 미소 짓고 계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들이 남긴 유산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유산은 가족이라는 소중함,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이었습니다. 비록 많은 상처를 주고받았지만 결국 남은 건 사랑이었습니다. 피보다 진한 가족의 사랑, 어떤 시련이 와도 끊을 수 없는 형제의 정이었어요. 돈은 잃어도 다시 벌 수 있지만 가족은 잃으면 다시 찾기 어렵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은 것입니다. 형제들의 갈등은 끝났지만 그 과정에서 잃어버린 소중한 것들에 대한 후회는 평생 남을 것입니다. 특히 어머니를 그렇게 보내드린 것에 대한 후회는. 하지만 그 후회조차도 이제는 가족을 더욱 소중히 여기게 만드는 교훈이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당부, 돈 때문에 형제간에 싸우지 말아라라는 말씀을 이제야 진정으로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마지막 소원, 형제끼리 화해해라는 말씀도 비록 늦었지만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이 가족에게 남은 건 사랑뿐입니다. 서로를 아끼고 보듬어주는 진정한 가족의 사랑만이 남았어요.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을 가족의 사랑, 그것이야말로 부모가 자식들에게 남겨준 가장 소중한 유산이었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긴 여행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가족의 아픈 성장기를 통해 우리는 무엇이 진정 소중한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돈은 잃어도 다시 벌 수 있지만 가족은 잃으면 돌이킬 수 없다는 교훈을 가슴에 새기며 여러분의 가정에도 변함없는 사랑과 화목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